근데 그걸 갖다 또 비싼 돈에 파네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계란 있잖아요. 흰자 먹는 게 나아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시중에 파는 알부민 뭐로 만드냐면은 그 계란 흰자로 만들어요. 아니 계란 한 판 사서 훨씬 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왜 없는 돈 들여서 이걸 사서 알부민 보충한다는 그 말에 현혹하셔가지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규칙적인 운동보다는 아무래도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엄마도 최근에 알부민을 그렇게 사달라고 매번 카톡을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사드리긴 했는데 사실 알부민이라고 하면은 학생 때 제가 알던 알부민은 그 혈청 단백질, 계란 흰자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홈쇼핑에서 나오는 이 알부민 효과 진실일까요? 그 참 이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른바 쇼 닥터들이라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방금 전에 PD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셨지만은 아니 어느 방송에 나갔는데 그 방송에서 그 나온 제 얼굴을 카피해가지고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등등등등해서 제가 마치 약을 개발하고 비만 약을 개발하고 만들었다고 지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몰랐는데 환자분들이 와서 너무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주변에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피해 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안 하긴 했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그 모 방송국 기자께서 조사를 해봤더니 2천만 원까지 피해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제가 그런 거 개발한 적도 없고요. 개발하면 제가 나서서 광고합니다. 근데 그 제가 그런 거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 건강기능식품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또 쇼 닥터들이라고 요즘 사회적인 비난을 좀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고 하고 제일 그런 게 지금 유튜브 출연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부민도 그냥 이렇게 참고 있다가 어느 한 기자분께서 뭐 그 신문 기자분께서 제가 소비자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카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그 모 신문사에 칼럼을 쓰고 있어가지고 칼럼에서 그걸 좀 짚었어요. 그 소비자 연맹하고 같이 요 문제를 찝자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났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알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해결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원리를 좀 설명하면은 이 단백질 알부민 분자가 커요. 알부민 분자가 큰데 이걸 갖다 먹으면요. 큰 알부민이 들어와서 알부민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소화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잘게 부서져야 돼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아미노산 레벨로 분해가 돼야 되고 아미노산 레벨로 분해가 돼서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큰 펩타이드나 이런 레벨로 분해가 돼서 소화는 됐는데 우리 몸은 알부민이 부족하면요. 알아서 맞춰져요. 간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 우리 몸에 만약 알부민이 부족하다면은 간에서 알부민을 조합을 하겠는데 아까 근육 필요하잖아요. 네. 근육도 매번 이게 생겼다가 빠졌다 하니까 그다음 우리 머리카락 자라잖아요. 피부도 계속 생기잖아요. 거기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부민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알부민은 그냥 단백질을 먹어서 단백질 그냥 먹는 거하고 같은 건데 근데 그걸 갖다 또 비싼 돈에 파네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계란 있잖아요. 흰자 먹는 게 나아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시중에 파는 알부민 뭐로 만드냐면은 그 계란 흰자로 만들어요. 아니 계란 한 판 사서 훨씬 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거기에 또 다른 아미노산도 많고 이러니까 내 몸에 무지 좋은 그 성분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없는 돈 들여서 이걸 사서 알부민 보충한다는 그 말에 현혹하셔가지고 문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알부민 떨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가 조금 수치상에는 떨어지지만 건강이나 우리 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근데 알부민은 그러면 병원 가서 주사 맞는데 그 수액 맞잖아요. 네네. 알부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옛날에 알부민 수액을 왜 맞았냐면은 우리 간이요 알부민을 만들어내거든요. 간에서 알부민을 못 만들어내면은 우리 몸에 부종이 생겨요. 복수가 차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B형 간염이 너무 많이 유행해가지고 네. 그때는 굉장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에서 알부민을 못 만드니까 간이 간경화가 오고 간암이 오신 분들은 복수가 차요. 빨리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알부민 주사를 그 수액에다가 알부민 수액을 넣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알부민은 저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알부민에 대한 오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병원에서 또 대학병원에 근무하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알부민 주사 놔달라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잘못된 겁니다. 알부민은 그런 목적으로 썼던 건데 그걸 오해한 데다가 그게 상업적인 이유가 더 겹쳐져서 이런 거지 현대인의 알부민을 따로 먹거나 따로 주사 맞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니래. 꼭 봐주세요. 시중에 이제 알부민처럼 과대 포장되거나 좀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판매가 되는 영양제가 한두 개 정도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야기하면 저한테 전화 오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시장이 너무 커요. 크고 또 뭐 이런 대기업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안 좋다는 이야기 못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데 그거 이야기가 끝이 없는데 뭐 알부민은 이제 그 뭐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콜라겐을 왜 먹어요? 아니 제가 들었는데 콜라겐이 흡수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분해돼서 흡수된다 하더라. 그 알부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콜라겐 합성에 안 써요. 거기에다 무슨 콘디로이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임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효과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텔레비에 나와서 광고에 팔고 그걸 또 사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먹고 나면 무릎이 좋아지는 것 같다. 플라시보.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런 걸 안 먹으면 불안해해요. 심리적인 게 좀. 예, 심리적인 게 아주 큰데 그러면 그런 게 전혀 효과가 없느냐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맞게 사람마다 사실은 필요한 영양소나 부족한 게 다르거든요. 그걸 좀 하게 해야겠다 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정밀영양협회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의 유전자 생활습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이 열 건데 요즘 유전학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전으로 이런 게 눈앞에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근육 관리와 함께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제나 비타민도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지 말라고 지금.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제일 좋은 거는 그 음식입니다. 식사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식사로 못 하실 때 여러 가지 그 요즘 뭐 단백질 그 식사가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요즘 이렇게 그 마시는 단백질 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우리도 말로 뭐라 했던 사슬 그 아미노산이라 해야 되나? 그런 아미노산만 나와 있는 제제보다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제제 있는 그런 제제를 좀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비타민 D도 좀 중요해요. 근육 여러 가지 그걸 주기 때문에. 근데 비타민 J를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거 자체가 여러 가지 골절의 위험도 높이고 하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어떻게 하냐면은 음식으로 또 해결하는 게 좋고요. 만약 전혀 햇빛도 못 보고 이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타민제를 좀 드시더라도 너무 과하게 드시고 너무 과하게 믿지는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뭐 계란이라든지 이렇게 비타민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좀 드시면서 연어 같은 거 그러면서 햇빛을 하루에 10에서 15분 정도 쬐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얼굴 쬐는 게 싫으시면 팔다리라도 좀 쬐어주시면은 좋고 눈에 햇빛이 또 들어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낮에 아침 일찍 햇빛을 좀 쬐고 나면요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요. 잠자는데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낮잠을 좀 주무시지 마시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쉬고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골고루 드시고 그 다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굳이 성분을 먹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 단백질을 뭐 계란을 먹거나 뭐 잘 먹다가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제품을 좀 사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고 굳이 또 드시다면 종합 비타민 정도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비타민 골고루 못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10년 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최칙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미노산 같은 걸 골고루 드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균형을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유행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제만 사서 드세요. 자기 몸에 맞는. 그리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만 하지 말고 운동 위의 시간에 가벼운 운동으로 생활화하시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이런 걸 좀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나 더 있네요.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10년 더 젊게 사느냐 늙게 사느냐가 정해집니다.